자, 현재 A매치가 다 끝난 상황이 아니죠. 최대 수요일까지 경기들이 마쳐야 다시 선수들이 본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들은 뭘 하고 있겠습니까? 뭐 놀고 먹기만 하고 있을까요? 네. 특히 LAFC는 컨퍼런스 결승의 길목에서 지금 우승 후보, 사실 지금 올라온 팀들이 모두 우승 후보죠. 네, 실제로 LAFC 팟캐스트에서 나온 이들도 각 경기들을 평가하면서 모든 경기가 예측 불가고 모두 우승 후보라고 말하더라고요. 인터 마이애미는 수비 능력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LAFC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들은 밴쿠버전을 앞두고 팀의 부족함과 개인의 컨디션을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LA 데일리 뉴스에서는 LAFC의 최근 근황을 공개를 했는데요. 제목이 LAFC는 컨퍼런스 준결승을 앞두고 수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였습니다. 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네, 얼핏 보면 밴쿠버를 상대로 수비에 집중하는 전술을 펼쳐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LAFC의 상황이 수비 훈련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LAFC는 미국 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차출됐는데 모두 공격수들입니다. 네. 손흥민, 부안가, 오르다즈, 모란, 틸만 등 이제 좀 익숙한 이름들이죠. 이 공격 주축들이 팀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비 훈련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말을 체른돌로 감독이 직접 전하기도 하는데요. 이 기사의 원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수가 국가대표팀에 차출된 가운데 LAFC는 공격 지향적인 밴쿠버와의 경기를 준비할 시간을 얻었다. 네. 밴쿠버가 공격적인 팀이었군요. 네. 팀 득점은 LAFC가 더 높습니다. 네. LAFC는 9월 한 달 동안만 5경기에서 16골을 넣었습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이 3점이 넘어요. 네. 그리고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원정에서도 4골 퍼부은 거 아시죠? 네. 이게 바로 손흥민 영입 효과였습니다. 이 손흥민이 풀 시즌을 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모든 경기를 선발 출전만 할 수는 없겠지만 LAFC의 득점력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네. 밴쿠버도 뮬러의 효과는 있었지만 손흥민의 필드골에 비하면 저조한 편이죠. 네. 자, MLS컵 플레이오프 경기 사이의 긴 휴식기 동안 LAFC의 초점은 수비였다. LAFC가 11월 2일에 오스틴 FC를 상대로 1라운드 시리즈를 완성한 후에 스티븐 체른들러 감독은 11월 22일 밴쿠버에서 열리는 컨퍼런스 준결승에 대비한 전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전체 선수단과 함께 훈련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격수가 각자의 국가대표팀에 차출되면서 길어진 FIFA A매치 휴식기는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46살의 미국인 감독은 그러니까 체른들러 감독을 말합니다. 저 동갑이었네요. 이 기간은 전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완전한 블록, 어쩌면 1.5 블록 정도 되는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국제적인 A매치 기간 때문에 빼앗겼다. 그래서 좌절스럽기도 하지만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다는 점은 좋기도 하다. 네. 이 완전한 블록, 1.5 블록 이 말은 그냥 전문 용어 같은 건데 전술적 훈련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긴 시간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데니스 부안가, 네이션 오르다즈, 다비드 마르티네즈, 앤드류 모란, 마티우 샤니에르, 티모시 틸먼 없이 이들이 정규 시즌 65골 중에 3분의 1을 합작했는데 화이트캡스에 대비한 전반적인 전술 접근법을 연습하지 못한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체른들러 감독은 말했다. 하지만 수비 성향의 선수들 대부분이 LA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평생 수비수였던 감독에게 불편한 시기의 휴식기를 수비 훈련 시간으로 바꿀 기회를 주었다. MLS에서 가장 인색한 수비 유닛 중 하나인 LAFC는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득점과 최고의 골 득실차를 기록한 상대와 맞붙기 전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소그룹으로 습관, 경향, 행동 및 자질을 훈련했다. 네. 자, 참고로 서포트 실드 우승팀인 필라델피아와 함께 LAFC는 허용한 슈팅 수가 128개로 가장 적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LAFC 자체도 수비가 좋다는 팀인 거죠. 네. 그런데 경기에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은 아니던데. 네.
자, 그리고 이제 소주제로 한 시대의 끝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네. MLS컵 플레이오프 중간에 있는 A매치 휴식기는 2027년부터 공식적으로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MLS 이사회의 투표에 따라 리그는 금요일에 국제적으로 선호되는 여름 시작, 봄 종료 시즌 형식에 맞춰서 경기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LAFC 공동회장 레리 프리드먼은 성명에서 세계 최고 리그들과의 일치는 우리의 글로벌 관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준다. 이는 더욱 강력한 이적 시장과 향상된 선수단, 유연성부터 플레이오프의 중단 없는 진행과 팬 및 파트너를 위한 보다 일관된 경험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사업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일치는 MLS와 LAFC가 리그에 성장하는 국제적 모멘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만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결국 FIFA 스케줄을 감안하면 전체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에게 궁금한 요소일까요? 네. 어떻게 보면 만으로 33살인 손흥민이 월드컵이 끝나면 축구도 끝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슈퍼스타들이요, 네, 돈 때문에 축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축구 자체를 사랑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이미 그런 본보기가 지금 호날두, 메시가 있죠. 네. 손흥민도 스스로 은퇴를 한다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아니 근데 그럼 진짜 손흥민은 결혼을 언제 합니까? 네. 손흥민은 미국에 이적했을 때도 놀러 온 게 아니라고 하면서 큰 야망이 있어 보였습니다. 기본 계약 기간만 2027년이고 옵션으로 2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냥 뼈를 묻을 각오입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선 손흥민의 열정을 보면요, 거의 2030 월드컵도 출전할 기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일정이 바뀐다는 게 손흥민의 스케줄도 바뀐다는 거니까 네, 머리에 우리 입력할 만하죠. 네. 다음 소 주제는 밴쿠버 경기장 매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화이트캡스는 금요일에 웨스트 컨퍼런스 2번 시드와 3번 시드의 대결인 11월 22일, 네, 한국 시간으로 23일입니다. 이 경기가 수용 인원 54,500명의 BC 플레이스에서 매진되었다고 발표했다. 밴쿠버는 지난 4월 인터 마이애미가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방문한 이 챔피언스컵 준결승전에서 MLS 시대 클럽 최다 관중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미 앞서 전해드렸었죠. 네. 손흥민 효과로 캐나다 축구 역사상이 아니라 이 미국 축구 역사상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워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격수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공격수들, 네, 모로코 라바트에서 부안가는 120분을 뛰면서 가봉의 1990년 이후에 첫 월드컵 본선 진출 희망을 이어갔으나 결국 목요일 나이지리아의 연장전 끝에 1대4로 패배하며 좌절되었다. 부안가가 LAFC가 시애틀을 컨퍼런스 준결승에서 만났던 2024년과는 달리 3년 연속 20골 이상을 기록한 유일한 MLS 선수인 그는 팀 동료들과 제외하면서 밴쿠버전을 준비할 일주일의 충분한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LAFC의 역동적인 공격 듀오의 나머지 절반인 손흥민은 MLS 올해의 골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멋진 아름다운 프리킥골을 성공시켰다. 손흥민의 바이럴 골은 대전에서 열린 볼리비아와의 경기 2대0 승리에서 76분을 뛰고 교체되었다. 그는 11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나와의 또 다른 친선 경기에서 교체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르다즈는 수리남과의 중요한 월드컵 예선 후반전에 출전했지만 젊은 포워드의 팀은 0대4로 패배하면서 내년 멕시코, 미국, 캐나다에서 열릴 토너먼트 참가에서 탈락했다. 그들은 여전히 화요일 파나마에서 경기를 치른다. 네. 마르티네즈는 LAFC가 오스틴과의 3차전을 피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그는 LAFC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미국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랙앤골드, 네, LAFC에 의해 며칠 일찍 풀려나 가족을 방문할 수 있었다. 체른둘러 감독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비자나 이민 정책 같은 행정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금요일 휴스턴의 쉘 에너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와의 친선 경기에서 마르티네즈는 78분에 교체 투입되었다. 그는 화요일 포트 로더데일에서 베네수엘라가 캐나다와 맞붙을 때 슈아니에레와 만날 수 있다. 우선 마르티네즈는 베네수엘라에서
교체전 정도인가 보네요. 네. 슈아니에르는 목요일 토론토에서 에콰도르와의 0대0 무승부 친선 경기에서 뛰지 않았다. 그럼 얘도 주전은 아닌 것 같고, 네. 아일랜드의 앤드류 모라는 포르투갈과의 중요한 월드컵 예선 승리를 벤치에서 지켜보았다. 아일랜드가 일요일 헝가리를 이긴다면 그들은 48개 팀 본선 진출을 확보하게 된다. 네, 실제로 아일랜드는 기적적으로 헝가리까지 무너뜨리면서 네, 월드컵 본선에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모란도 여기서 주전 쪽 아니네요. 네. 이거 뭐 국가대표라고 해도 손흥민, 부안가 빼고 뭐 다 국대에서 중요 자원들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 최소한 부상 문제 없이 컨디션 좋은 상황에서 밴쿠버와 붙는 건 맞고 손흥민만 가나전에서 문제 없다면 오히려 공격이 좋다는 밴쿠버를 상대로 특훈으로 수비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거니까 뭐 LAFC도 불리할 게 없습니다. 네. 손흥민은 원정에서 더 강하잖아요. 네. LAFC가 손흥민 영입하고 지금 원정 무패입니다. 네. 근데 왜 이건 어떤 해외 매체들도 안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밴쿠버가 뭐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이미 2년 동안 LAFC가 플레이오프에서 4경기에서 3승 1패였더라고요. 밴쿠버는 번번이 LAFC한테 막혔었습니다. 네. 뭐 전통을 이어가 줘야죠. 네. LAFC 손흥민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